안녕하세요. 부동산 검증소입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 얼죽신을 말씀하실 겁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공사비가 치솟고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지금 짓는 아파트가 제일 싸다는 말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실제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성수동 갤러리온 같은 신축이 단지들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강남구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뒤집혀 있더군요. 50년 가까이 된 낡은 아파트가 평당 1억 8천만 원을 기록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화려한 신축 브랜드 아파트들을 제치고 말이죠. 심지어 주차난에 시달리고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그런 오래된 아파트가 말입니다. 오늘은 최근 3개월간 9월부터 11월 사이 거래된 강남구 84제곱미터 약 34평형 신고가 탑5를 낱낱이 해부해보겠습니다. 각 아파트의 학군 정보와 현재 호가, 그리고 왜 이곳에서만큼은 신축 선호 현상이 힘을 쓰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데이터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현상이 의미하는 시장의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가 우리의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성동 레미안 라클렛이 43억 2,500만 원에 10월에 거래됐습니다. 34평이고요. 탑5 중에서 유일하게 신축인 곳입니다. 2021년 입주한 679세대 규모의 단지로 예전 상하이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이죠. 이 아파트의 가장 큰 강점은 뭐니뭐니 해도 학군입니다. 7호선 청담역 바로 앞이라는 교통 호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경기고등학교가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있다는 점입니다. 강남 8학군 중에서도 경기고는 특별한 존재죠. 초등학교는 언북초, 중학교는 언주중이나 봉은중으로 배정되는데 이 학군 라인업만으로도 학부모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지적으로도 삼성동 GBC,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영동대로 지하화 개발의 직접 수혜지입니다. 앞으로 이 일대가 어떻게 변모할지 생각해보면 43억이라는 가격도 결코 비싸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3억 실거래가 나온 이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호가를 대폭 올렸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45억에서 46억 원 선입니다. 단 몇 달 사이에 2억 이상 뛴 겁니다. 젊은 자산가들, 이른바 영앤리치 수요가 탄탄합니다. 신축의 편리함과 개발 호재, 그리고 명문 학군까지 3박자를 갖춘 곳이 흔치 않기 때문이죠.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치동 한보미도 맨션 12차입니다. 44억 3천만 원에 10월에 거래됐고요. 34평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축 아파트의 무대입니다. 1983년 입주, 무려 2,436세대나 되는 초대형 단지입니다. 대치동에서 우선미라고 부르는 우성 선경 미도 중 하나죠. 솔직히 40년이 넘은 아파트가 44억을 넘긴다는 게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대청중학교 때문입니다. 대청중은 대한민국 사교육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대치동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학교입니다. 단지 내에 대곡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옆이 대청중이니까 학군 라인이 완벽하게 연결되는 거죠. 자녀를 의대나 스카이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지 지분이 넓고 양대천을 끼고 있어서 쾌적성도 뛰어납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이 확정되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큰 메리트죠. 34평형 실거래가 44억 3천만 원을 기록한 뒤 현재 로얄동과 로얄층 기준으로 호가는 46억에서 최대 47억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부담이 있긴 하지만 대치동 땅을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매수자들이 많아서 가격 하방 경직성이 매우 강합니다. 3위입니다. 대치동 선경일 2차 45억 5천만 원에 9월에 거래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34평이 아니라 30평이라는 겁니다.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같은 평수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탑2 수준인 거죠. 같은 1983년 입주지만 1034세대로 미도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입지만큼은 대치동 내에서도 최고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치역 사거리 초입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거든요. 양재천 조망이 가능하고 대치초등학교와 바로 붙어있는 이른바 초품화입니다. 길만 건너면 대치동 학원과 중심부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이들 픽업이나 학원 이동 동선이 최상입니다. 대치동에서 자녀 교육을 시켜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현재 30평대 매물은 완전히 씨가 말랐습니다.
호가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처럼 48억 원 선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 1대1 재건축이나 고급화를 통해 제2의 아크로리버파크가 될 잠재력이 가장 큰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2위입니다. 드디어 60억 시대가 열렸습니다. 압구정동 현대 3차 60억 원에 9월에 거래됐고요. 32평입니다. 1976년 입주, 소위 구현대라고 불리는 압구정 재건축 구역의 핵심 단지입니다. 지어진 지 거의 50년이 다 되어갑니다. 주차난은 심각하고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느리고 단열도 형편없습니다. 그런데도 들어오려는 대기 수요가 넘쳐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압구정 초, 압구정 중, 압구정고가 단지 내에 다 있습니다. 학군도 좋죠. 하지만 이곳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민 커뮤니티입니다.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재벌 총수 일가, 대기업 임원, 로펌 대표 변호사, 유명 의사들이 이웃입니다. 그들만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일종의 요새 같은 곳이죠.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네트워크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입니다. 32평형이 60억을 찍었습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약 1억 8,700만 원입니다. 현재 매물은 거의 없으며 나온 호가는 62억에서 63억 사이입니다. 서울시가 70층 재건축을 허용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금 아니면 평생 못 들어간다는 공포 심리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위입니다. 압구정동 현대 5차 63억 원에 9월에 거래됐고요. 34평입니다. 1977년 입주. 압구정 현대 중에서도 대지 지분이 좋고 한강 접근성이 뛰어난 단지입니다. 현대백화점 본점과 압구정역을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른바 슬리퍼 상권이라고 하죠. 입지적으로 강남구 내에서 더 이상의 상급지가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끝판왕 입지입니다. 34평 63억 원, 평당 1억 8,5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지방 아파트 20채, 서울 외곽 아파트 7채 값입니다. 한 채에 말이죠. 현재 집주인들은 매물을 아예 걷어들이거나 호가 65억 원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찍으면 매물이 잠기고 호가가 튀어오르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마포나 성동구에서는 신축이 대장 노릇을 하는데 왜 강남구 핵심지에서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지역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살기 위한 상품입니다. 소비재죠. 그래서 신축이 비쌉니다. 최신 설비, 넓은 주차장, 쾌적한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실거주 만족도를 높여주니까요. 하지만 압구정과 대치동은 다릅니다. 여기는 미래의 땅을 사는 곳입니다. 자본재 시장인 거죠.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감가상각이 진행되어 결국 가치가 영원에 수렴합니다. 하지만 강남 핵심지의 땅값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우상향해 왔습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현금 부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레미안 라클레시 같은 신축은 분명 좋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이미 완성된 상품이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압구정 현대는 어떻습니까? 재건축이 완료되면 평당 2억, 3억까지도 갈 수 있는 열린 상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의 압도적 수익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가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레미안 라클레시는 43억에서 46억으로 올랐습니다. 약 7% 상승이죠. 앞으로 50억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된 신축이라는 프리미엄이 다 반영된 상태니까요. 반면 압구정 현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63억입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압구정의 신축인 아크로리버파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비슷한 평수가 이미 90억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단순 계산으로도 27억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다. 약 43% 수익률이죠. 물론 재건축 분담금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수익률은 압도적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크로리버파크도 입주 초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싸게 거래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랐죠. 압구정 현대도 재건축 후 시간이 지나면 100억, 120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열린 상방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번 신고가 데이터가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두 개의 다른 시장으로 쪼개졌다는 것. 이를 전문 용어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서울 시장입니다. 여의도, 마포, 성동구, 용산 같은 곳이죠. 이 시장의 특징은 대출 규제와 금리에 매우 민감하다는 겁니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매수 여력이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면 거래가 얼어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의 주요 수요층이 대출을 활용하는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얼죽신 트렌드가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실거주 만족도가 최우선이니까요. 공사비가 오르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니 신축 선호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어차피 살 집인데 조금 비싸더라도 새 집이 낫지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남 핵심지 시장입니다. 압구정, 청담, 대치, 도곡 같은 곳이죠. 이 시장의 특징은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대출을 안 쓰니까요. DSR 규제?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실거주 만족도보다 자산의 보존과 증식 가치가 1순위입니다. 공사비가 아무리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재건축 후 일반 분양가도 올라가니까 그만큼 자신들의 자산 가치도 따라 오르는 거죠. 하이엔드 브랜드의 희소 가치와 미래 수익이 현재의 불편함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가 신축을 압도하는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제 시장은 다 같이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자산의 성격에 따라 철저히 차별화되어 움직이는 초양극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반 서울시장에서는 금리와 정책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겁니다. 하지만 강남 핵심지는 그런 변수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레이스를 펼칠 것입니다. 이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 부자들의 자산 쏠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압구정 63억 돌파는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렸습니다. 당분간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눈치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매도자는 더 오를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고 매수자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려볼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거래량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호가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강보합 장세입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되면서 실제 거래는 줄지만 가격은 버티는 구간이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압구정이 천장을 뚫어줬다는 사실. 이제 그 온기가 차상급지로 퍼질 겁니다. 이게 바로 갭 메우기 현상입니다. 최상급지와 차상급지 간의 가격 차이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좁혀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디를 봐야 할까요? 도곡동 도곡넥슬이 있습니다. 아직 30억 후반에서 40억 초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가 63억인데 같은 강남구 재건축 단지가 40억 초반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거 아닐까요? 역삼동 개나리 진달래 재건축도 주목할 만합니다. 학구는 대치동만큼 좋지 않지만 강남역 접근성과 업무 입지는 압구정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잠실 주공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이긴 하지만 잠실 브랜드 파워와 올림픽공원 조망권을 생각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최상급지 진입이 어렵다면 이 흐름을 타고 올라갈 차선책을 선점하는 겁니다. 이게 2026년을 대비하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잔인하지만 명확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강남 핵심지는 이제 대한민국 일반 부동산 시장과 완벽한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대중들이 얼어 죽어도 신축을 외치며 당장의 달콤한 편리함을 좇을 때 진짜 자본가들은 낡고 허름한 콘크리트 너머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조용히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축 아파트의 화려한 커뮤니티와 아름다운 조경은 시간이 흐르면 낡은 중고가 되어 사라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상급지의 땅값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체 불가능한 역사가 되어 가치를 더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63억 원이라는 신고가는 단순히 비싼 집값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10년 뒤의 미래를 먼저 선점한 자들이 지불한 그들만의 리그로 들어가는 입장료였습니다.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치닫는 2026년. 부디 눈앞의 유행인 새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입지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훗날 가장 강력한 부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검증소였습니다.